안녕하세요.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채널 스탁포스트입니다. 지난 2주간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뜨거운 랠리가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서 어떻게 급격히 식어갔는지 그 생생한 기록과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거시 변수의 역습과 테마 장세의 심화라는 주제로 2025년 9월 15일부터 26일까지의 시장을 복귀하고 향후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랠리의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라는 단일 테마, 그리고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힘입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낙관론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존재했고 견고한 미국 경제 현실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마주하며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는 불과 10일 거래일 만에 주요 지지선인 3,400선이 붕괴되는 가파른 조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초기 랠리를 이끌었던 AI 테마와 완화 기대감이 어떻게 견고한 미국 경제 지표와 매파적 전망 앞에서 힘을 잃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장 변화의 핵심 결론은 우리 증시가 중대한 체제 전환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의 시장은 유동성과 모멘텀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특정 섹터, 특히 반도체에 쏠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거시 경제 변수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개별 기업이 가진 고유의 초과수익 창출 능력, 즉 알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장 전체의 상승, 즉 베타베이터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전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펀더멘털에 기반한 선별적인 종목 선택으로의 전략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본격적인 흐름 복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기간의 첫 주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력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 랠리를 주도한 것은 명백히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특히 9월 16일에는 무려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를 최고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들의 자금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휩쓴 AI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이끈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랠리의 이면에는 세 가지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지수 괴리입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는 동안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은 소외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며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둘째, 개인 투자자의 이탈입니다. 이 랠리 국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순매도에 나서며 외국인에게 주식을 넘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테마 의존입니다. 랠리의 동력이 AI와 HBM이라는 단 하나의 서사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의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건강한 강세장이 아닌 소위 이중속도 시장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시 변수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의 전환점은 9월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찾아왔습니다. 24일 파월 연준 의장의 주식시장 고평가 발언이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하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결정타는 25일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3.8%라는 숫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급격히 냉각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원달러 환율을 1,410원 이상으로 급등시켰고 이는 외국인의 6,626억 원 규모 대규모 순매도를 촉발했습니다. 결국 26일 코스피는 2.45% 급락하며 3,400선마저 하향 돌파, 가파른 조정의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표를 통해 지난 2주간의 주요 지수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 3,407선에서 시작했던 코스피는 23일 3,486선까지 오르며 랠리의 정점을 찍었지만 불과 3거래일 만에 3,386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에서 1,410원대로 급등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08%에서 4.17% 수준으로 상승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이 모든 지표가 FOMC 이전의 랠리 기대감이 어떻게 미국 GDP 발표 이후에 충격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주간 변동성의 진원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급격한 기대감 변화였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거대한 인과 관계 사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미국 GDP 발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켰고 이는 즉시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강달러는 원화 약세를 심화시켰고 이는 결국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지수 조정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 연쇄 반응이야말로 2주간의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투자 주체별 동향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거시 경제 변수에 기반한 전술적 접근을 통해 랠리와 매도세를 모두 주도했습니다. 위험 선호 국면에서는 AI 테마를 공격적으로 매수했고 거시 신호가 바뀌자 즉시 공격적으로 매도했죠.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랠리 기간 동안 차익을 실현했고 조정 국면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흡수하며 주된 매수 주체로 나섰습니다. 이는 하락 국면에서 개인이 매수한 물량이 향후 시장 반등이 더딜 경우 잠재적 매물 부담, 즉 오버행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시사합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이번 시장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실시간 바로미터였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 1,410원까지 결정적으로 돌파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가속화하는 명백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정적 피드백 고리를 형성합니다.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차손 위험을 증대시키고 이는 한국 주식 매도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 이탈은 다시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미시적인 동력, 즉 테마와 섹터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랠리를 이끌었던 반도체 섹터의 서사는 엔비디아 인텔 쇼크로 인해 극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9월 19일 엔비디아가 경쟁사인 인텔에 5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공동으로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은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HBM 등 단순한 성장 스토리에 더해 기업 간의 역학관계라는 미시적 차원의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던 9월 25일 네이버는 두나무 인수 추진 소식에 11.4%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단일 이벤트는 지수를 방어하는 효과는 물론 핀테크와 전자결제 등 관련 섹터 전반에 강력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의 방향성, 즉 베타가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 고유의 이벤트, 즉 알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급격한 조정 국면 속에서도 차별화된 성과를 보인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테마는 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알테오젠의 FDA 승인과 같이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한 특정 바이오 종목들은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는 위험 회피 환경 속에서도 설득력 있는 개별 서사를 가진 기업으로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양극화된 시장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이제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이터 의존적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입니다. 둘째, 연준의 완화적 전환의 전제 조건이 될 미국 고용 보고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차기 FOMC 회의입니다. 이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원자재 시장 전망은 다소 엇갈립니다. WTI 유가는 오펙의 증산과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며 인플레이션 전망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구리는 에너지 전환과 AI 인프라 수요에 힘입어 신중한 낙관론이 우세합니다. 금은 장기 강세 전망 속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건전한 조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장에는 리스크 요인도 상존합니다. 미중 기술 갈등은 언제든 반도체 등 기술 섹터에 갑작스러운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배경 리스크입니다. 또한 연준의 매파적 전환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폭을 제약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와 원화 약세 리스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시장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기본 시나리오는 변동성 높은 박스권 장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300에서 3,450 사이의 넓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강세 시나리오가,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약세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시장의 방향성, 즉 베타의 편승에 쉽게 수익을 얻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탁월한 종목 선택을 통해 초과 수익, 즉 알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핵심 전략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전략이란 포트폴리오의 양 끝단에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축은 방어적 성장주입니다. AI가 촉발한 전력 수요에 수혜를 받는 에너지 전환 인프라 섹터나
지정학적 순풍을 받는 방위산업처럼 경기 사이클에 둔감하고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들이 중심이 됩니다. 다른 한 축은 개별 알파 위성축입니다. 네이버의 M&A처럼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벤트를 가진 기업, 알테오젠처럼 리스크가 제거된 바이오 기업, SK하이닉스처럼 압도적 기술 혜자를 가진 기업 등 거시 환경과 무관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여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할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원칙에 기반한 엄격한 손절매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핵심 위험 지표로 삼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오늘은 격변의 2주를 보낸 국내 증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투자 전략까지 모색해 보았습니다.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탁포스트였습니다.